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심폐소생술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볼까요? 11살, 12살 형제가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엄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뒀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아침 집에 있던 12살 이성열, 11살 이수열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놀라서 울기만 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형제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동생 수열군은 맥박과 의식이 없는 엄마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형 성열군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119 상황실에 엄마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워봤어요? 근데 배웠기는 했었어요. 팔꿈치 딱 펴고 딱 쪽으로 꾹꾹 눌러봐요. 소리를 내거나 반응이 있어요? 됐어요. 평소 학교에서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이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겁니다. 혀가 목구멍에 막을 때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엄마 쓰러져 있어서 동생이 그 심폐소생술 하고 제가 119에 전화를. 대전시는 이들 형제를 포함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민간인 5명과 소방대원 43명을 3분기 하트세이버로 선정했습니다. 아들들한테 너무 고맙고 엄마랑 살려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잘 키웠고라고 생각하고. 지난 5년간 119로 신고된 심정지 환자들의 이송 후 생존율은 6.6%. 100명 중 7명은 살지만 93명은 숨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가까운 제세동기를 이용해 맥박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뉴스의 주인공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훌륭하게 대처했어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무섭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 이 기관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이때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주요 장기와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혈액을 다시 순환시켜서 주요 장기와 뇌가 손상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다시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에 손상이 거의 없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뇌가 손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공공장소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최초 목격자의 빠른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시간대별 생존율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50%에 달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이 최대 3.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숨을 안 쉬네. 전화기.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 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부터 씻어야지. 아빠, 괜찮아? 정신 차려봐. 아빠. 네, 여러분 심정지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때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심폐소생술, CPR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내가 밖에서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있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심장이 활동이 멈추게 됐을 때 내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심장을 눌러서 산소를 머금은 피를 끊임없이 뇌로 보내는 응급처치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몇 분 정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을 못하기 시작할까요? 1시간이요? 30분이요? 아닙니다. 4분인데요. 우리 뇌는 4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뇌가 죽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이내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가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8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심각하게 뇌가 손상돼서 사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2015년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수빈 학생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요. 이수빈 학생은 이 남성을 만나기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쓰러진 남성을 보고 어른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선뜻 나서서 하지 않았던 이 심폐소생술을 이수빈 학생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바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50대 남성을 구급차도 도착하기 전에 2분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아빠! 어떡하지?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했어. 아니야! 우선 119에 신고하자. 네,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119 신고요? 가슴 압박? 그 전에 반응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 그 다음이 호흡 확인,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왜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응 확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뺨을 때린다고요? 허리를 흔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뺨을 때린다든지 몸을 흔들면 내부에 손상된 장기가 있는 경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도 척추를 잘못 건드려서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양쪽 어깨를 3개 두드리면서 말을 시켜봐야 합니다. 어깨를 두드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응 확인을 합니다. 보통 고통스러우면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신음소리를 낸다던가 저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응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건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의식도 없어야 하고요. 호흡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있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두시면 되고요. 또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다. 근데 지금 내가 집에 혼자 있다 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심폐소생술보다 먼저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주소, 위치, 또 환자가 어떤지, 예를 들면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얼굴이 파래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라주면 되고요. 반응 확인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길거리나 역,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하면 119 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뭐 모자나 안경, 옷 색깔 이런 것들 많죠? 한 사람을 탁 집어서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기 보라 색깔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119에 신고를 요청했다면 바로 호흡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약 10초 정도 가슴이랑 배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지, 또 얼굴색은 어떤지 확인을 해주고, 환자가 정상 호흡이 아닌 비정상 호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119 신고 때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다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손을 쭉 펴고 깍지를 끼세요. 압박을 할 때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볼록한 밑부분 손꿈치로 압박할 겁니다.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다 끌어올려주면 이 볼록한 손꿈치 부분이 남게 되죠. 이 부분으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네,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요. 여기 목에서 뼈가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배 위에 뼈가 끝나는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 아랫부분의 중앙을 눌러주면 됩니다. 압박할 때 깊이는 약 5cm 정도로 가슴을 옆에서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량 들어가는 깊이로 눌러주셔야 하고요.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래서 1초에 한 번보다 약간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환자의 가슴과 내 팔의 각도가 직각이 되게 하고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몸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 환자 가슴에 계속 기대서 누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하는 의미가 없고요. 5cm가 들어갔으면 다시 5cm가 올라오도록 확실히 손을 떼주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27, 28, 29, 30 둘, 셋, 넷, 27, 28, 29, 30 이렇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어쩌지? 난 인공호흡은 할 줄 모르는데. 자, 다음은 인공호흡인데요. 인공호흡은 해주면 좋지만 만약 입에 이물질이 있거나 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또 입에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인공호흡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 확보입니다. 환자의 이마를 살짝 뒤로 젖혀주시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턱 아래 부드러운 살 부분을 누르면 기도를 막으니까 거기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가 기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인공호흡은요, 2번을 해야 하는데 내 숨을 이 사람의 폐로, 즉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과 코는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입으로 후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 사람의 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확보를 하고요. 후 숨을 2번 불어 넣어줄 건데요. 숨은 1초 동안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 눈은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숨 쉴 때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렇듯이 내가 불어넣어주는 이 숨이 이 환자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이 환자의 가슴도 살짝 부풀어 오를 겁니다. 인공호흡은 2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공호흡 시간은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과도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내 숨이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서 음식물 같은 게 역류해서 구토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초씩만 후 이렇게 2번 불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조회사마다 약간의 기기 모양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환자의 윗 옷을 벗겨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뭐 바닷가나 수영장 이런 물이 있는 곳이라면 환자의 몸에 물이 약간 묻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기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환자의 몸에 있는 물기도 좀 닦아주시면 좋겠죠. 전원을 켜주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침착하게 안내 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패드는 2개를 붙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붙여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드를 붙이면 심전도를 분석하는데요. 이때는 절대로 가슴 압박을 하거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기계가 이 환자의 심장이 정지된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기계가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패드를 붙이고 심전도 분석을 할 때는 절대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 충전이 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가슴 압박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럼 모두 떨어져 주세요. 떨어져 주세요.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이 번개 모양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을 또 시작하시고요. 이 기계는 2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안내 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조금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슴 압박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공항이나 역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여객 터미널 등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아파트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네, 이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요. 맞습니다. 반응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고 와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라 색깔 입고 계시는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고 와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손깍지를 끼워주시고요. 손가락을 끌어올려주면 여기 아래 손꿈치 부분으로 눌러줄 겁니다. 누르는 압박 위치는요. 가슴뼈 중간에 하단 2분의 1 지점을 압박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의 몸과 내 몸이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내 몸의 힘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30번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우리 가족 혹은 친구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의 기도이물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합니다. 이물질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성인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이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왼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셋째,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